안녕하세요, 게디입니다. 그간 제가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과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매력적인 캐릭터를 제작하고 임팩트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과정과 캐릭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립 스튜디오 기능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짧지만 저만의 많은 꿀팁들을 담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영상 제작 지원을 받게 되어 클립 스튜디오를 처음 써보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컨셉 아티스트에게 클립 스튜디오가 포토샵보다 어쩌면 더 매력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느껴질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캐릭터 제작에 너무 편리한 클립 스튜디오 기능들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플릿 레이어 뷰입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레이어가 50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때 이 기능을 이용하면 두 개의 레이어를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해집니다. 두 번째, 탑바입니다.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툴들을 탑바에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즈 스캐너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내 사진이나 캐릭터의 동작들을 3D 모델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 원하는 비율로 조절하고 나서 위에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으니 어려운 투시에서의 동작을 상상하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제작입니다.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그리는 과정을 별도의 녹화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니 스피드 아트를 제작하기 좋습니다. 이 기능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클립 스튜디오를 무료 체험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어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캐릭터를 제작하실 때는 회색 배경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상이 없고 영도로는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면서 덩어리에 대한 이해도 쉽고 진행 과정에서 형태가 덜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캐릭터의 컨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어떤 세계관에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계관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관에 대한 대략적인 기틀을 잡아놓는 것은 이 캐릭터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전 영상에 나왔던 켄의 친구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렇다면 이 캐릭터의 세계관은 켄과 동일하게 오초 코퍼레이션이 되겠네요. 어떤 세계관에서 캐릭터를 보여줄지 정해졌다면 그 캐릭터의 성격, 외형, 특징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를 매력적인 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마인드맵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리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일단 외형 하나는 정해졌네요. 성격을 잡아주기 위해 오리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지를 쭉 이어나가며 여러 성격들을 골라 부여하게 되었어요. 이때 캐릭터를 매력있게 잡기 위해 이 중 하나는 반전을 줄까 합니다.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아기 오리가 아닌 아기 오리가 어른 오리들을 통솔하는 걸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캐릭터의 특징이 남았습니다. 특징도 성격처럼 아이디어 마인드맵을 통해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오리는 왕국의 가부 텔레포트 완도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작업 중에 아이디어 구상을 하기도 하지만 작업을 하지 않는 평소에 영감이 생기면 따로 기록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아이디어 노트를 따로 두고 그 중에서 다음 작업을 고르는 편이에요. 캐릭터가 설정이 끝났으면 이 캐릭터가 매력있게 보일 컨셉 아트를 스케치해 봅시다. 포즈나 인상 등을 통해서 방금 만들었던 이 캐릭터의 설정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스케치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도나 캐릭터 수정이 자유로워지죠. 캐릭터를 맨 처음 그린 다음에 그 캐릭터와 어울리는 배경을 그려줍니다. 배경을 구상할 때는 화제 안에서 캐릭터가 진짜 주인공으로 돋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캐릭터 주변에서 시선을 뺏을 만한 요소들을 조금씩 배제해주면 좋습니다. 러프한 스케치가 곧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게 확실히 와닿게 표현되면 좋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그림을 보자마자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느낌이 들게끔 잘 표현되었습니다.
러프한 스케치가 끝나면 이제부터 선 스케치가 들어갑니다. 이 스케치 작업은 건물의 설계 도면과도 같아요. 진행을 하면서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구도의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프 스케치를 하면서 틀렸다고 생각한 부분과 이렇게 수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을 다듬어 줍니다. 이때 캐릭터의 인상을 명확히 표현해주며 설정을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메인 캐릭터 말고도 주변의 캐릭터들도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줍니다.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메인 캐릭터의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스케치가 이렇게 끝이 나면 기초 채색을 들어갈 거예요. 채색을 할 때는 색들을 빛과 그림자에 신경을 쓰고 배치를 해줍시다. 내가 만약 여기에 옅은 주황색을 배치할 건데 바로 옆에 어둠을 받는 노란색이 있으면 서로 분리가 안 되어 보이겠죠? 색이 비슷한 물체가 겹치면 형태를 왜곡되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색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분리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몸통이 노란색을 가져갔기 때문에 군데군데 빨강이나 주황 같은 비슷하지만 강한 색감으로 받쳐주고 완전히 다른 계열의 컬러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줄 겁니다. 만약 어떤 컬러를 사용해야 될지 감이 오시지 않는다면 롤 컬러스와 같은 배색 추천 사이트들을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초치 색이 끝나면 양감을 잡아야 됩니다. 보통은 전체적인 채색이 끝나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메인 캐릭터만 먼저 양감을 잡아볼게요. 빛의 방향을 머릿속으로 설정해준 뒤 어두운 면들을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밝은 면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재질을 통해서 그림에 재미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털, 말랑말랑한 재질, 금속, 천 등등. 내가 그림을 통해 이 캐릭터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하더라도 재질의 재미가 있어야 시선을 쉽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질에 너무 매몰되어 그림의 전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양감과 재질을 잡아나갑시다. 캐릭터의 양감을 다 잡고 났으면 이제 메인 캐릭터가 잘 보이게끔 화질을 꾸미는 일만 남았어요. 그림마다 또 사람마다 완성을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그림 한정에서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너무 산만해지지 않게 대략적인 배경 톤을 잡아놓은 뒤에 서브 캐릭터들도 메인 캐릭터처럼 기초 채색, 양감 순으로 잡아나갑니다. 메인 캐릭터를 잡았을 때의 빛 방향을 고려하여 어두운 면과 밝은 면들을 잡아주세요. 뒤에 서브 캐릭터 중 하나인 사냥꾼 오리가 오리 왕국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 총병으로 바꾸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렇게 큰 변경점이 있어 시간을 많이 소요시킨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항상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텔레포트를 통한 이동이니 서양풍 주인공들이 동양풍의 배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질 것 같아 뒤의 배경의 경우 일본풍의 성으로 잡기로 하였어요. 그것도 개구리 닌자들의 본거지로요. 그래서 전경에는 깜짝 놀라서 오리에게 대응하려는 개구리들을, 뒤에는 오리에게 반격을 시도하려는 개구리들을 배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림 안에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을 숨겨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법진의 모양이나 개구리 대왕처럼 말이죠.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 그림일수록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림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이제는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정돈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전경의 개구리들의 뒤통수만 있어서 화지가 답답해 보였던 부분을 해소해주고 기사 오리의 갑옷이 텔레포트의 빛을 더 받게끔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왕관과 표창처럼 형태적으로 틀린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수정해줍시다.
진짜 끝으로 하이라이트들을 보여줄 이펙트들을 정돈해 줍니다. 네, 이렇게 컨셉 일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던 캐릭터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캐릭터가 되었네요. 만약 창작물 제작을 협업하는 작업자라면 이렇게 컨셉 일러스트를 통해 이 캐릭터가 가진 느낌이나 상황을 스토리 담당자들이나 기획자들에게 전달드리기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캐릭터의 디테일에 대해 3D 아티스트들이나 다른 컨셉 아티스트들에게 설명시켜줄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로 3뷰 캐릭터 시트예요. 3뷰는 말 그대로 앞, 뒤, 옆에서 이 캐릭터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모델링을 수월하게끔 만들어주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이 캐릭터를 다각도로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편하게 해줘요. 그럼 우리 오리 친구도 3뷰 캐릭터 시트를 제작해 줍시다. 얼굴이 보이는 정면부터 시작할게요. 대칭자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으로 형태를 잡아요. 어깨에 있는 망토털이 얼굴이나 몸통과 형태적인 문제가 없도록 잡아주세요. 얼굴과 몸통, 손, 발의 비율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왕관도 어느 위치에 달려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후면을 그려줄 차례예요. 정면 스케치를 가져와서 좌우 반전을 해주세요. 그 뒤 정면의 디테일들을 날리며 후면의 디테일들을 추가해 나가면 비율이 틀릴 일은 없겠죠? 측면도 정면을 가져오되 참고만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의 볼륨감, 옆면에서 봤을 때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차 검증을 해주며 작업을 해야 돼요. 정면에서 안내선들을 여러 개 그어 그리면 형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손을 표현하면 가리는 부분이 많아 생략을 하겠습니다. 텔레포트 완드가 빠질 수 없겠죠? 정면과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을 하여 표현을 해줍니다. 허리춤 옆에 달린 주머니나 장갑 속 오리손 같은 디테일도 표현해줍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캐릭터 시트를 채색할 때는 그림자나 빛 표현보다는 실제 이 캐릭터의 쓰일 색이나 질감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3뷰 캐릭터 시트도 완성! 이번 그림에는 담지 않았지만 서브 캐릭터나 포징 스케치에 관한 시트도 있으면 캐릭터에 대한 확실한 설명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를 통해 컨셉 아트를 제작하고 캐릭터 시트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꿀팁들을 공유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어 좋습니다. 다음에는 추가로 같은 세계관의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블렌더를 이용해 이 오리 캐릭터를 3D 캐릭터로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도 싶네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다음에 어떤 영상과 그림을 보고 싶은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디였습니다.